네, 반갑습니다. 유병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아직은 분 계시는데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되실 분들이 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시험 잘 보셨어요? 이제 얼마 전에 2차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그날 또 불꽃 축제인가 하는 그날이었죠, 그죠? 참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의 농사 짓기 위해서 그 과정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 과정을 저는 한 10년 넘게 좀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1회 시험부터 제가 행정학을 강의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류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것도 봤고 또 과정에서 얼마큼 힘든지 애로사항이 많은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봤고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세 가지를 겸하는 데 나오는 스트레스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 자체의 스트레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환경적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거든요. 대부분 다가 이제 가정에서는 가장이 되시거나 또 가정을 떠나서 또 직장에서 또 어떤 역할이라는 게 있고 그 와중에 또 우리가 고시생으로서 또 역할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과정을 뚫고 또 합격하신 거 보면 정말 좀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워요. 참 이건 대견스럽다라는 것을 넘어서 갖고 어떨 때는 좀 존경스럽다 이런 느낌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은 거의 한 70 가까이 되셨던 분이 합격했던 케이스. 그게 한 4, 5년 전쯤이에요. 근데 기업에서도 오래 또 근무하셨고 또 여러 가지 경력을 가신 분인데 또 뒤늦게 본인이 하고 싶은 분이 있어갖고 도전하셨는데 근데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그거는 정말 어떻게 있잖아요.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 자리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뭐 1년 만에 되신 분도 있고 2년 만에 되신 분도 있고 또 더 늦게 한 3년 만에 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라는 거 쌓이면 1년이 지나면 더 쌓이거든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다만 이제 쌓이는 대신에 그만큼 피로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떨어져서 문제인 거지 공부는 오래 하면 당연히 실력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은 그 밸런스를 맞춰갖고 어느 시점이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이제 어떤 선택이 문제다라고 봐요. 최근에 와서는 이게 왜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냐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따지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주 전공은 행정학입니다. 행정학이 이제 주 전공이지만 행정학뿐만 아니라 행정시험 공부하시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지켜본 결과 뭐 이렇게 저런 의문사항이라든가 또 가이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특강을 벗어나서라도 개인적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다 받아드릴 테니까 뭐든지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다만 해결하는 시점이 너무 길어지면은 동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왔을 때는 빨리빨리 해결하고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부분 살짝 좀 언급하고 나서 전 강의하면서 강의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설명할 때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다 해결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시간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아까 쉬는 시간에 한 10분 정도 잠깐 생각해 봤던 건데 학습 방법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커리어에 대한 소개 이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사 시험 제도가 그동안 이제 많이 변화했었어요. 그래서 시험 제도가 지금 11회, 12회째를 맞이하잖아요. 12회째 맞이하는데 1회에서 4회까지가 있었고 5회에서 11회까지 그 다음에 12회부터 이렇게 가는 시점에서 10회까지 할게요. 이렇게 하고 11회까지 하고 그 다음 12회부터 이렇게 이제 볼 텐데 1회에서 4회까지는 이제 20문항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25문항 시험으로 이제 변경되면서 시험으로서 좀 어떤 특성을 갖춰주기 시작해요. 아마 이 부분은 언젠간 40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개사라든가 기타 다른 자격증처럼 변화되겠죠? 그 전에 공부 끝내셔야 됩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40문제 되면요. 1년 만에 힘듭니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현재는 20문제니까요. 진짜 빡세게 공부하면은 1년 이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아지면 이제 어렵다 그래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패턴이란 게
처음에는 기본형을 묻고 두 번째 갈수록 점점 문장이 좀 길어지고 좀 어려운 문장이 좀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중에서 6회와 7회가 가장 변곡점이었어요. 가장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후부터는 평준화 과정을 거치고 이 12회부터 11회죠. 11회부터 보는데 올해 시험부터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문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보니까 문체라든가 이게 기존에 하고 좀 다른 스타일로 그래서 문체나 문형이 이제 변하고 왔었어요. 문장을 변하면서 시험 문제가 양극화된 것 같아요. 그 양극화라는 게 뭐냐면 기본형에 속한 문제는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고난이도에 속한 것이 있어. 이 부분이 좀 더 난이도가 작년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것이 좀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되었고 현재 행정학은 전체 평균 점수가 올해 평균 점수가 51점 정도 나왔거든요. 51점이 전체 평균이면은 과락에 해당되는 사람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떨어지고 있다. 이게 작년 그전에 비해서 한 4, 5점 정도 좀 다운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문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조금 더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혼자 이제 추측해 보기를 결국은 2차에서 2차 인원을 얼마큼 조정할까라는 문제하고 연결되는 파트예요. 근데 2차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은 채점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1차에서 어느 정도 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올해 합격자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합격자 중에서 동차되신 분도 있고, 동차되지 않으신 분은 내년에 기득권 갖고 다시 또 2차만 시험 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내년에 또 1차 되신 분하고 합치면은 2차 응시 인원이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은 채점이 부담이 또 될 거예요. 아니면 2차가 어려워지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1차에서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도 문제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은 좀 시험 감각이 좀 뛰어나신 분도 있어요. 조금만 공부해도 이렇게 턱턱턱 되신 분도 있어요. 제가 봐도 참 신기해요, 그게. 근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자꾸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단기간에 공부해갖고 이렇게 운 좋게 통과하시는 거는 앞으로 자꾸 줄지 않겠나. 이 말은 뭐냐면은 무조건 좀 당기시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점을 옛날에는 연말에 좀 더 심하게 할 때는 3월달에 공부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3월달에 공부하셔갖고 합격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근데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갈수록 좀 어려워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때요? 좀 당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지금 공부하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올해 공부할 내용이 있고 내년 상반기에 해야 될 게 있고 내년 1월 달에 할 게 있고 3월 달에 할 거 이걸 계획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걸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2차 선생님들 중에서 최근에 합격하신 선생님들 몇 분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이런 계획을 잘 잡으셔요. 잘 잡으시니까 이런 거 한번 이제 개별적 상담해 보신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 그림을 그린 거는 잘 할 수 있겠지만은 과목별로 세부적인 내용들은 선생님들마다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어갖고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제도에서 변화에서는 최근에 와서는 난이도가 어때요?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거 좀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학습 방법은 이제 주의할 사항은 이겁니다. 행정학이라는 과목은 우리 행정사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 시험에도 있고 또 공무원 안에서도 여러 종류 시험이 있어요. 일반직 공무원도 있고 뭐 군무원도 있고 교육행정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통칭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바라보는 행정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와 달리 행정사에서 바라보는 행정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게 더 어렵냐 이런 문제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행정사 문제의 난이도를 얘기할 때는 공무원의 7급에서 9급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난이도만 따지면 7급에서 9급 정도 오고요. 쉬운 문제는 9급보다 쉬워요. 근데 부분적 어려운 문제는 7급을 상회한 문제가 한두 문제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난이도를 얘기할 때는 공무원하고 행정사를 비교하면은 전체적 평균은 공무원이 좀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부분적 난이도는 행정사도 높다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그건 큰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100점 맞을 시험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맞고자 한 거는 100점이 아니라 80점 목표로 하신 분도 거의 없다고 봐요. 최근에 행정학에서 80점 받겠다. 한 분도 안 계세요. 목표를 잡을 때는. 대부분 다 어때요?
아유, 60점 받으면 다행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더 받길 바라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60점은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천천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공부할 때 80점을 받는다 않고 60점을 받는 건 전략상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80점 받아도 안 됩니다. 공 80점 받아갖고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커트라인 보통 85점 내외가 나오는 상황에서 커트라인 점수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은 마지막 점수가 85점이에요. 85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세 문제 이상 틀리면 아웃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은데, 우리 행정상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행정상 그럴 필요 없으니까 60점 이상만 받으면 되는데, 사실 목표 60점 받을 수는 없으니까 65점에서 70점 정도를 기본 목표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공부의 범위 제한이 필요해요, 제한. 무엇을 할까라는 문제가 돼요. 무엇을 할까. 이게 기술적인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가지고 얘기해요. 이거 나중에, 제가 OT 어디 찍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 한번 시험 문제 좀 응한 게 있는데, 이 내용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저기 학원에 보면은 사이트 올라간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난이도하고 빈도가 있어요. 난이도 빈도가 있는데, 난이도를 만약에 상중하로 이렇게 봤을 때, 난이도 상중하로 봤을 때, 우리 행정사에서 난이도 상을 터치한다. 이거는 금기사항이에요. 근데 이걸 터치한다는 거는 있잖아요. 1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년이 아니라 1년 플러스 알파를 공부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이제 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빈도가 있어요. 빈도는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역시 어때요? 빈도에서도 상중하가 있을 때 이걸 제외하고 이거는 봐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을 공부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난이도 상이면서 빈도가 떨어진 영역이 있어. 이건 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골라내야 되는데 그게 의외로 시간에서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꼭 학자적 기풍이 나오신 분이 있어요. 난 이걸 꼭 알아야겠다. 책을 막 찾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뭐 백과사전을 보게 돼요. 그럼 이제 저하고 같이 손잡고 학문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브레이크 안 걸려요. 안 잡혀요. 그게. 의외로 안 잡혀요. 제가 그게 마음을 알아요. 그냥 공부하다 보면은 난 이걸 꼭 해결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 그게 굉장히 좋아요. 직장에 가서 행정서 개업하시고 하세요. 그때 필요합니다. 그죠? 고객 의뢰하면 내가 끝까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막 뭐 판례도 봐야 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자세는 대단히 좋은데 시험 공부할 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혼자 공부하면은 소위 갈라파고스식 공부를 하면은 이걸 브레이크를 못 잡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실강 오시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건이 안 돼서 실강 못 온다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오시길 바라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걸 계속이 아니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중에서 한 이틀에도 올 수 있다면은 실강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게 아니라면 어때요? 왜 질문 받아보면 알아요. 질문하시면 이제 와, 뭐 이런 것까지 질문하시나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있잖아요. 방향이라든가 이걸 지셔야 하는데 확인한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 방법 중에서 질문을 좀 많이 하시면 좋아요. 질문 많이 하시면 되고 안 되면 뭐 정한 되면은 카페 우리 학원 홈페이지 통해서 하시든가 또 개별적으로 전화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질문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공무원에 맞춰서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공무원용으로 만들어진 강의가 대부분이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뭐 경쟁이란 말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은 다른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은 공무원용으로 올린 걸 많이 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64강 곱하기 2 128강 정도 강의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공부하면 솔직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돼요.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제한을 했을 때요. 제한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스템은 커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12회 강의거든요. 곱하기 이제 3시간이니까 36시간밖에 안 돼요. 아니 36시간 갖고 행정을 어떻게 가느냐. 남들 64시간에도 모르는데 그거 맞춰가야 되는 거죠. 맞춰가야 됩니다. 그거 맞춰서 공부하시면요. 그게 우리가 딱 공부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커리가 벌써 한 10년째 거의 비슷한 커리를 쓰고 있는 이유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해도 합격률이 나오니까요. 나오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이 한 게 아니고 해야 될 파트를 하는 거예요. 해야 될 파트를 하고 그걸 반복하시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공부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 두 번째는 법과목, 학과목의 차이점이에요. 법과목은 초기에 진입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민법도 어렵고 행정법도 어렵습니다. 2차 과목도 똑같습니다. 학과목은 처음에 들으면 너무 쉽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는 일반적인 내용이네. 쉬워요. 근데 문제 풀면 안 풀려요. 그게 특징입니다. 법과목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하다 보면요. 대충 맞아지기 시작해요. 어느 시점부터는요. 그냥 맞아요. 왜 하니까 그건 잘 몰라요. 근데 맞긴 맞아, 그지? 행정학은 이건 뭐 공부해도 있잖아. 표도 안 나요. 한 거 같지도 않고 안 한 거 같지도 않고 읽어보면 자연스러운 말이고 근데 막상 풀어보면 또 있잖아. 점수에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거든요. 논리학이에요. 논리학이기 때문에 이 차이점이 있어요. 법학은 OX 학문이에요. OX 학문이니까 맞다 틀렸다 이게 명확한 학문이에요. 행정학은 명확한 게 아니라 두루뭉실해요. 논리 학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맞나 이걸 찾는 거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요. 좀 구분해야 돼요. 마음속에 학과목과 법과목 다르다는 걸 좀 고정시켜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 공부할 때 좀 반영해야 돼요. 이런 거는 뭐 결국은 수업에서 이런 걸 언급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좀 차이점을 좀 인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수가 형성되는 과정, 방법, 시간이 좀 달라요. 법학은 처음에 늦지만 뒤에 가서 어때요? 무조건 이 직선형에 올라갑니다. 다운되지 않습니다. 행정학은요. 어떤 분은 처음부터 60점 나오신 분도 있어요. 경이롭게도. 근데 공부하면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요. 그래서 60, 50, 40 쭉쭉 떨어져. 떨어져. 정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런 오른차가다 다시 또 뚝 떨어져요.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쳐서 올라가는 것이 행정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좀 인지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거예요. 어중간히 공부하면은 더 못해요. 아예 아는 것보다 더 못해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사례를 제가 들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식의 기초에서 풀고 나중에는 이론을 바탕에서 풀고 이론을 바탕을 풀다 보면 오히려 안 풀리기 시작해요. 그게 넘어가야 다시 풀리기 시작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험 전략하고도 좀 연결됩니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커리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커리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자격증이 이제 굉장히 선호도 높아갖고 전국적으로 거의 다 자격증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행정사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행정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본다면 시장이라는 게 계속 넓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법무사라든가 이런 쪽은 거의 한정된 시장이잖아요. 한정된 시장에서 더 넓어지긴 어렵잖아요. 행정사는 이제 시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사와 관련된 파트에서 관련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가 사회 살다 보면요.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건 알고 계시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건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결국 법원에 관련된 파트잖아요. 법원에 관련된 파트에서 주역은 누굽니까? 법적인 해석이나 법적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되겠죠. 그 변호사가 접근하기 이전에 비정사건 같은 걸 얘기할 때 법무사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이라면 행정의 영역은 이보다 바운드가 100배는 더 넓다고 봐야 돼요. 관련되지 않은 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부분이 다 관련되고 문제는 얘가 정부 조직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위탁한 파트가 있어요. 위탁한 파트. 이걸 법적으로 얘기하면 공공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공공기관에 속한 것이 있는데 이 공공기관에 속한 것도 결국은 행정사의 업무 영역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이쪽에 위탁이 있잖아요. 위탁한 거는 결국은 어때요? 이것도 정부 한 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바운드리 어때요? 끝이 없다는 게 끝이 없다 이게. 해석이 나름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몇 개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변리사의 업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중첩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요즘 뭐 좀 선박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밥그릇 싸움이라고 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일부 중첩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특허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위 바운더리는 굉장히 넓어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 이제 이건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나쁜 의미도 있어요.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해진다. 이거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면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인기 있는 걸 공부한다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서 커리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렇게 보시면은, 커리 보면은, 맨 앞에 입문 특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기본 강의가 있죠. 12회입니다. 기본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심화 강의가 있어요. 자, 심화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가 있어요. 진모가 있습니다. 진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모에서 보통 기출문제를 풀이해요. 그 다음에 파이널 특강이 있고요. 파이널 이거와 관계없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가 있어요. 전범위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 관계없이 요 중간에 파이널이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입문 강의는 3시간은 밖에 안 합니다. 내일 합니다. 내일 하기 때문에요. 내일 모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어지기 때문에 입문 강의 때 오십시오. 이게 입문 강의 때 내일부터 오시라는 얘기예요. 내일 오셔갖고 3시간만 수업 들으면 돼요. 3시간만 용어 정리하면 정말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로 이제 바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1회죠. 1회 3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가 이제 12회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심화 강의인데 이게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하죠. 그리고 심화 강의가 1월부터 시작해서 2월, 그리고 2월 말부터 진도별 모의고사 들어가요. 그래서 2월 말부터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시기에 하고요. 전모가 이제 4월달, 5월달 요 사이에 하는데요. 권장사항은 이거 따라가시는 게 제일 권장사항이에요. 뭐 비슷한 강의를 뭐 다 들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드셔도 돼요. 자기 계획을 잘 하시고 자기 관리 잘 하시고 하시면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셀렉트 하면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절제력이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만들어진 커리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무난하다는 얘기예요. 오류가 가장 적다는 얘기예요. 오류가 적다. 오류가 적기 때문에 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나는 법과목이 좀 강해. 나는 학과목이 강해. 그럼 그거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잡을 때 인문은 그냥 이건 필수로 보세요. 필수 이건 좀 그냥 들어보시면 좋아요. 들어보고 자, 이 기본 강의 듣고 그다음 심화 강의 건너뛰고 진모로 가도 됩니다. 또는요. 여기 듣고 건너뛰고 심화 듣고 진모로 가도 됩니다. 어떤 형태의 생각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제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이 두 개 중 하나는 반드시 좀 들으셔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좀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왜냐면 기본이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문제를 풀도 말도 할 토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만약에 못 하시겠다. 그러면 두 개 중 하나를 셀렉트 해갖고 하십시오. 근데 두 개 다 있잖아요. 강의 숫자가 똑같아요. 차이점은 이건 쉽게 얘기할 거예요. 이쪽은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약간 건너뛰기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좀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쉽게 하고 좀 더 어렵게 차이는 있어요.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공부하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나올 내용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진모가 있어. 여기서 공부하면서부터 이제 본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앞에 공부했던 거 연결되기 시작해요. 베이스가 약하면은 진도별 모의고사. 이게 주로 기출문제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이상 문제입니다. 이렇게 풀어갈 텐데 요때 있잖아요. 사실은 공부해서 완성도가 만들어진 시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영상이라도 빨리 들으세요. 빨리 들으시고 이쪽을 좀 빨리 정리하세요. 사실 여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잘 정리하시면은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점수, 기본 점수 받을 수가 있어요. 기본 점수 받을 수가 있고 기본 점수 이상을 받아야 되신 분들은 다른 과목이 약할 때는 법 과목이 약하신 분은 행정 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잖아요. 또는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 법이나 학 중에서 본인이 강한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법도 또 공법, 사법에 따라 또 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과목과 연결성은 아마 앞 행정법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행정법은 아시다시피 2차 과목하고 연결성이 있잖아요. 민법도 마찬가지지만은 행정학은 연결성이 있긴 있는데 시험용 연결성은 별로 없어요. 행정학은 완전히 별도로 보십시오. 별도로. 그래서 행정학은 여러분들이 법과목에서 점수가 나오신다면은 최소한 공부하시면 돼요. 최소한 공부 어떻게 된다? 이 정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만드시면 돼요. 요거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셔도 돼요.
먼저 보시고 있잖아요. 아, 이 정도면 내가 공부할 수 있어. 이러면 어때요? 앞에 좀 빼도 됩니다. 빼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때요? 계획이 특별히 없다면은 그냥 커리들 하신 게 제일 무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안전한 길로 간 게 좋다고 봐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가능하면 실강을 들으세요. 근데 여건상 안 되겠다. 동영상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때요? 동영상 들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도중에 한 번 정도는 와서 수업 듣고 가십시오. 그래야 있잖아요. 컨택도 되고 또 발음도 선생님마다 좀 다르시니까 발음도 좀 이해하실 수 있고 또 분위기도 있고 또 물어보는 것도 있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완전 오프라인 세대는 아니고 온라인 세대도 아니고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프라인을 듣기 어렵다면은 한 가정 중에 한 두 번이라도 오십시오. 와서 있잖아요. 분위기도 좀 보고 가십시오. 그래야 있잖아요. 동기부여가 좀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듣다가 내가 이제 수업을 안 듣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 세이브가 돼요. 시간 세이브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두면요. 여러분 그걸 막기가 어려워요. 이건 직장 생활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저녁에 뭐 사소하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어중간한 일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박차고 나올 수 있나 이런 문제예요. 강의 들으면 어때요?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나와요. 하지만은 혼자서 독서실 가서 공부한다. 도서관 가서 공부한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그래서 그러면서는 어때요?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뭐 이런 부분은 이제 향후에 좀 우리가 진행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번 주 인문 특강 강좌 시간이기 때문에 와서 좀 바로 좀 듣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이것저것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뭐든지 빨리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어때요? 빨리 도착점을 빨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도 해갖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좀 받고 기본 강의라기보단 설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